보통 우리가 숲 하면 뭘 떠올릴까요? 아마 울창한 나무, 고요한 공기,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곤 하죠. 하지만 말이죠. 이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는 모습 아래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변화의 드라마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오늘 그 역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숲을 그냥 시간이 멈춘 공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곤 해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영원한 안식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숲이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멈춰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 숲은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산림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던 맨 땅이 점차 울창한 숲으로 변해가는 바로 숲의 일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풀이나 키 작은 나무 같은 개척자 식물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자리에 관목이나 어린 나무들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면 마침내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진 우리가 아는 그 울창하고 성숙한 숲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장엄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숲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위협을 만났을 때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갑작스러운 산불, 무분별한 벌목, 아니면 병해충의 습격 같은 것들이요. 이런 교란 요인들은 숲이 수십,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걸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려버리는 마치 무서운 타임머신 같은 존재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든 우리 인간 때문에 생기든 말이죠.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바로 2023년에 있었던 강릉 산불입니다. 이 단 한 번의 화재로요, 무려 379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530개를 합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재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초속 30m짜리 강풍에 날씨는 바짝 말라 있었죠. 거기에 불이 붙기 쉬운 소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재앙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거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숲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불이 꺼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마가 휩쓸고 간 땅은 이제 2차 재해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흙을 꽉 잡아주던 나무 뿌리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바로 끔찍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숲이 무너지면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럼 이대로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숲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숲가꾸기입니다. 잠깐, 숲가꾸기? 그거 그냥 나무 베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나무를 베는 벌목이 아니고요. 숲을 더 건강하게,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재해에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딱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잡초를 뽑아주고 가지를 쳐주는 것처럼요. 숲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섬세하고 과학적인 작업인 거죠. 이 숲 가꾸기는요, 숲의 나이에 맞춰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예를 들어 나무를 심고 한 5년에서 10년쯤 되면 어린 나무들이 햇빛 잘 받고 쑥쑥 크라고 주변 잡초나 덩쿨을 없애주고요. 한 15년 넘어가면 나무들이 너무 빽빽해지니까 좀 약한 나무들을 속간해서 우량한 나무들한테 햇빛이랑 영양분을 몰아주는 거죠. 또 좋은 목재를 얻으려고 가지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자란 숲에서는 늙고 병든 나무를 정리해서 새로운 나무들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숲을 가꾸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바로 숲 가꾸기를 한 건강한 숲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내버려둔 빽빽한 숲입니다. 어떠세요? 딱 봐도 왼쪽 숲이 훨씬 더 숨을 쉬는 것 같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지 않나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숲 가꾸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잘 가꾸은 숲은 그렇지 않은 숲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무려 42%나 높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숲 가꾸기가 정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숲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깨끗한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 이걸 수원하면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43%나 좋아져요. 결국 건강한 숲이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거대한 땐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좋은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요. 관리된 숲을 보면 큰 나무들 아래에 작은 풀이나 나무 같은 이런 하층 식생이 3배나 더 풍부해진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식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숲 전체의 생물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숲 가꾸기를 하면요, 숲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회복력도 강해지죠. 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목재도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물 다양성도 늘어나고 물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숲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숲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그냥 보호라는 이름으로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숲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돌봐주는 것, 이런 능동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숲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는 걸까요? 아니면 숲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땀 흘리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